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인 줄 모르고 소화제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2기, 3기, 4기로 저희께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암 진단을 정확하게 암 수술이라든지 무슨 방사선치료 받더니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인 줄 모르고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위암이 걸렸는데 췌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죽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기 다른 분이 안 계시지만 대한민국에 300명 중에 한 분이 당선부에도 299명인데 299명 중에서 보건복지 상임위를 12년째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달려서 왜 그만큼이나 대한민국 사회현상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본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현상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오랫동안 보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저라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규모, 교육 규모가 세계 8등, 수출액 6등, 총 GDP 세계 11등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로 위기에 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위기를 왜 위기를 인식해야 되는지 아세요? 1590년 4월 13일이 어떤 날이에요? 음력으로? 좀 옛날 얘기를 하죠.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부산에 상륙한 날입니다. 일본들이 4월 13일에 상륙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심하게 상륙할 때까지 제대로 정리도 못한 거죠. 봉화정치도. 근데 쫙 가서 진격해서 서울에 언제 도착하는 줄 알아요? 일본놈들이? 도착할 때는 서울도가 의주로 피난가고 막 그런 상황이라 도착할 때 우리 병사는 명 없어요. 근데 서울에 언제 입성했게요? 1592년 5월 1일입니다. 20일 걸렸어요. 20일. 아니 세상 몇백 년 사대를 겪는 조선에서 일본놈이 쳐들어서 뛰어오는 것도 아닌데 전쟁이 된 상황에서 20일 만에 한양이 침략이 됩니다. 도성이 그놈들이 말발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육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간당하고 이런 엄청난 참사를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정말 5000년생 가장 훌륭한 장군의 장군이 안 계셨더라면 그래서 호남을 방어하지 못했더라면 해양을 방어하지 못했더라면 지키지 못했더라면 또 우리 의병장군이라든가 박재종이라든가 의병장군이 없었더라면 명나라가 직접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토요토미 등시에 말발거리고 통치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코모담에서 톰 해석을 한 거면 15만 명이 코모담에 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얘가 이럴 정도로 엄청난 운동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1627년이 정묘랍니다. 청나라가 형제관계를 맺자 해서 쳐들어가서 형님을 모신다 해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9년 있다가 1630년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는요 더 한심합니다. 12월 9일날 근데 안흑강 저쪽으로 넘었거든요. 4일 만에 한양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서당 영화에서 인도가 강화도를 원래 오길라고 했는데 강화도 갈 시간이 없어요. 하도 빨리 가서.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 말 타는 속도래요. 그래 나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그렇게 일본을 당했는데 국제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를 못해가지고 또 병자로 때 결국 인류가 어떻게 남한서당에서요? 3번 자라고 9번 이말 찢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곱게 3번 자라고 아무 했지만 실제에서는요 한국의 진정성을 표시하고 세게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만약 청나라가 대한민국에 영토지 지배 의사만 있고 명나라를 완전히 보수했다면 우리는 중국의 한족이 청해 만주족한테 1649년부터 1911년 신해영 때까지 200수십 년을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만주족 그렇게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토가 적고 그 당시 명나라 싸움 때문에 영토 지배력이 없어서 그냥 물러갔죠. 그 당시 끌려간 사람만 인구 500만 명인데 몇십만 명입니다. 50만 명 말이잖아요. 인구 500명인데 또 그때 그 끌려간 많은 여자들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에서 환양년이라고 했잖아요. 환양년 가서 못 넣어버렸을 것이다. 환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심지어 왕세자도 끌려간 거 아니에요. 왕자 독립대군이 끌려간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엄청난 참화를 당했어요. 1910년 8월 29일 어떤 날이에요? 일본인들한테 이완용 송년준
만고 역적 같은 분들이 일본한테 합병 조이스를 쏘는 날이에요. 정작 1920년 8월 29일 망했을 때는 총 한 방도 쐈어요. 왜냐? 서서히 망했거든요. 을사조약, wil경 박탈, 군대 해산, 사법권 박탈, 길거수 이런 것 때문에 정작 망하는 날은 총 한 방도 쓰고 500년 사진을 그대로 일본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36년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적인 독립운동에서 별로 없어요. 자살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 우리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조정래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30년의 지배된 게 유태인이 나치스에서 학살된 것 숫자가 못지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근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민날에 1590년 5월 2일날 한양이 일본의 말바가에 놓이는데 한 달 전에 4월 2일날 우리가 한 달 뒤에 토요토미 대식 군사한테 한양 도성이 함락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준비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준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태평시대에 무슨 소리냐? 해서 당한 거고요. 병적으로 더 한심하게 정묘한테 한번 쳐들어오는 놈들이 그냥 쳐들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말 타는 속도로 한양까지 온 거예요. 물론 우리 산성차이라든가 도성차이가 다른 나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점령당은 아닌데 어쨌든 4일 만에 한양까지 옵니다. 일본은 마치 망했어요. 네? 그래서 30년이 지배를 당했잖아요. 만약 일본인들이 미국 침략해서 진주만 침공해서 하고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가 45년 8월 10일 날 물론 해방되고 독립했겠지만 그때는 안 됐으라고 보여지죠. 이런 무수한 고통. 근데 이건 위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가 숨둘째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볼 때 대한민국 사회 위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위기를 무슨 태평시대에 세계 11등 달성하는 나라고 1인 IQ 29등 정도 하는 나라가 무슨 위기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 10만 년 했을 때도 엉뚱한 소리가 했고요. 일본의 전전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파업연결 김성일 의견이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할 위인이 안 된다. 그 태평사를 믿고서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사회가 위기일 때는 위기임을 분명히 이직해야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한 위기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제가 비관론자라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낙관 문제다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거기 우리 천안분도 알지만 제가 천안 진짜 촌놈이거든요. 광도. 이 광도 촌놈이 자랑을 하려고 사법고시 공부할 생각이라든지 이 국회를 도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위기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위기라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6시부터 모셨나요? 이거 끝나면 8시 정도 가겠죠. 그죠? 그럼 2시간 정도 오면은 120분이면 우리 대한민국 120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최소한 4명 정도는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교통사고 끊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6분, 37분에 한 명꼴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13,500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 자살이 어떻게 되냐? 압도적 1등이에요. 어느 정도냐? OECD 34개국에서 1등 13년째입니다. 13년째예요. 노인 자살률 압도적 1등이에요. 아니, 세계에서 11등 자살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1인당 저게 27,600불이라면서 이런 나라가 왜 자살을 1등을 했죠?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26명, 27명 되는데 2등 국가가 21명 정도 안 돼요. 헝가리라든가 그래서 헝가리, 일본이 막 3, 4위 축하거든요. 이런 나라 자살률 1등이 13년째 하는 나라가 위기가 아니라면 될까요? 왜 자살해요? 여북하면 자살하겠어요? 여북하면 뛰어내리고 여북하면 목을 메고 여북하면 약을 먹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얼마나 앞길이 안 보이면 이렇게 자살할까요? 이런 자살 일정이 13년째 50국가에서요. 이거는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출산율 어떨까요? 출산 목골제를 16년째 합니다. 10년째요. 그러니까 영국의 데이비드 콜베는 옥스퍼드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어느 민족이에요? 한민족. 왜 10년째 꼴찌니까?
출산율 224개국가에서 221등에 220등으로 제일 상위 그랬어요. 213개, 221등, 52개에서 1등. 출산율 꼴찌로 했다는 말이 하는 거예요. 꼴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저께 신문 보신 분 어떤 분 이런 분이 없으셨어요? 대한민국 12월 때 사회조사를 해서 발표합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을 때 당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항목이 나와요. 있다. 얼마 됐을까요? 작년보다 1.5% 늘었습니다. 23% 정도입니다. 없다. 얼마 될까요? 63%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63%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나의 사회적 경제 지위가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63% 정도 되는 사람이 희망의 사다리, 계층이 있는 사다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가요? 현대경제연구원 작년연구원은 더합니다. 83%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비정규 정규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집을 사고 정상적으로 살 가능성이 없다 생각한 사람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는 83%고 우리 정부에서 조사하면서 6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반영돼요? 어떻게 반영돼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묻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물어요. 얼마가 이민 가고 싶다 그럴까요? 70%입니다. 70%. 여건이 허락되면 나라를 떠나고 싶대요. 그럼 국민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식민지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에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새끼 굶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국민이 70%가 이민 가고 싶어 하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국적을 포기했어. 대한민국 국적 포기했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만 명이 넘습니다. 이중 국적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렸어요. 3만 명인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2015년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거예요. 16년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민 가고 싶다 욕구가 얼마나 많을까요? 무려 88%가 나옵니다. 2015년 JTBC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30, 40, 시대에 이민 가고 싶다 여건이 어떻게면 88%입니다. 이 정도 되면 계층이들의 사정이 없다는 사람이 60%가 넘고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70%가 넘다. 이거 위기라고 하면 뭐를 위기라고 할까요? 여건이 없는데 70%가 이민 가면 대한민국 누가 지키나요? 대한민국 누가 지키고 누가 세운다고 누가 이 제도를 운영할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냥 이런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그 위기고 위험은 말이에요. 마을에 저수지 뚝이 있어. 뚝이 있으면 처음에 구멍이 났다고요. 구멍이 적으면 뭐 메꾸기 쉽잖아요. 막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안 막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결국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려면 뚝이 무너지면 그 마을은 몰살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몰살. 그게 국가를 보면 침몰하는 거죠. 배로 보면. 큰 배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데 구멍이 났어요. 그거는 조그만 빠꾸로 났어요. 빠꾸로 아니고 구멍이죠. 구멍에서 그냥 버텨내도 상관없어요. 점점 구멍 나무를 안 막으면 점점 커지죠. 그럼 결국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병자나 한일합병 이런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지도층들은 거의 대비도 안 했고 인식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초를 국민이 당한 거죠. 요즘에 영토의 지배를 안 했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위기 원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강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다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예, 어제 술 먹이 진짜 영향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출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째 꼴찌입니다. OECD 국가에서요. 꼴찌예요. 작년에 합계 출산율 1.17에서 40만 6천 한 400명이 태어났어요. 40만 6천 400명. 작년 그 출산한 숫자입니다.
40만대로 떨어지면 1950년 넘어서 처음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017년도는 잘 태어나야 37만 아니면 36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작년보다 3만 명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3만 명이 얼마나 큰지 2015년에 비해서 16년이 3만 2천 명이 더 태어났어요. 결국 2016년에서 17년에 약 3만, 최소 3만 명 정도 늘었는데 그럼 2년 사이에 6만이 줄은 거 아닙니까? 6만 명이 줄으면요 기저귀는 얼마나 판매가 감소할까요? 분유는요 한 6만 명 곱하기 기저귀 한번 곱해보세요. 한번 하루에 쓰는 양 곱하기 365 기저귀 판매하는 사람은 2년에 걸쳐서 기저귀 판매 수준에 걸쳐 하위 10%는 완전히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망합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위 20%가 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데 출산하고 6년 만에 2년 만에 6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분유사는 어떨까요? 분유사 몇 년 내에서 분유 판매가 약 500억 정도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500억 줄으면 하위 10%는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폐업한 사람이 89만이거든요. 자영업자랑 우리가 작년에 날아간 게 89만 폐업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 안에 포함됐으라고 보여집니다. 요번처는 어떨까요? 만약 6만 명인데 제가 작년에 재정을 3만 2천 명, 금년 1월에서 또 3만 명이면 6만 명을 잡아도 6만 명들은 유모차는 100만 원 정도 가죠. 비싸면 더 비싸고 싼 건 싸들은 평균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6만 원은 얼마예요? 600억입니다. 600억. 하위 10% 당연히 날아가고요. 하위 20% 판매하는 사람도 아마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100%. 이건요. 이 출산문제는 이렇게 조금만 보면 또 옵니다. 그 영역에서. 처음에 오는 게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요. 1990년대 말에만 해도 산부인과 전공의가 한 300명 가까이 지원을 했어요. 255명, 260명이 되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 지원할까요? 100명이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돼요. 왜 지원을 안 해요? 지원하는 건 아주 바보 같은 거잖아요. 성적이 좋아서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남는 거 종합병원 남을 정도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학병원 저쪽 우리 충남 같은데 청양하면 인구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대학병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보가 아니면 누가 대학병원겠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하나도 없는 줄 생기고 말씀대로 산부인과가 3분의 1 줄어듭니다. 2000년에 우리 초등학생이 40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재작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초등학생이 268만 명 나왔대요. 134만 명이 줄었습니다. 15년 만에 134만 명이 줄은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될까요? 문방구 있잖아요. 문방구가 90년대만 해도 3만 개가 넘었습니다. 3만 개. 얼마나 넘었을까요? 1만 개도 안 넘었습니다.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3분의 2가 날아간 겁니다.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이와 같이 저출산 분야는 작년에 어린이집이 여기 어린이집은 원장님이시죠. 어린이집 작년에 1,400개가 날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재작년에 한 1,100개 정도 날아갔습니다. 아마 올해 통계 안 했지만 올해도 역시 한 1,500개 정도는 날아가리라고 예상됩니다. 왜 예상되냐? 작년에 3만 2천 명이 덜 태어나고 올해 또 이래서 한 3만 명 태어나면 만약 2년 거쳐 6만 명인데 6만 명 100명씩 하는 어린이집이 600개가 빵명이 돼야 됩니다. 100명씩 하는 초등학교가 600개가 빵명이 돼야 돼요. 버텨내겠어요? 버텨내겠어요? 못 버텨냅니다. 저출산문제는요 단순히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국가의 존망까지 달리는 거예요. 1970년생, 1969년에 100만 명이 태어납니다. 197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나고 1970년에 102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101만 수천 명 태어났는데 그때가 친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여기 1970년생에 보면 자기 동기들이 제일 많은 게 1971년생이에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산하자연에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 1975년 4년 만에 87만 명 떨어지고 그는 1980년대 쭉 해서 80만대, 70만대이다가 90년대, 70만대 초반에다가 다시 60만대 했는데 우리가요 이 인구 출산하고 얼마나 많이 줄냐면 2000년에 63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2001년에 얼마가 되냐? 55만 명대가 태어납니다. 몇 명 주는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6년에 8만. 한 방에 8만. 거기다가 2002년, 그때는 또 49만으로 떨어집니다. 2년 사이 몇 명 줄었어요? 49만 대 63만이니까 14만이 주는 겁니다. 14만 명이. 그 현상이 어떻게 올까요? 2002년생이 대학교를 입학하는 애가 21년 됐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에 대한 불과 이 2살밖에 차이 나는데, 2년밖에 차이 나는데, 63만 대 아이들이 대학 자원이 입학 자원인데, 아까 49만 대로 떠들면 우리가 14만이잖아요. 그럼 대학교 진학률이 지금 70%가 안 되거든요. 69% 떠들거든요. 70% 잡아도 14만이면 74, 18, 9만 8천 명이에요. 9만 8천 명을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미달 사태가 일어나요. 미달 사태. 왜냐? 지금 현재 대학교 정원이 49만 명이에요. 49만 명인데 2002년생이 할 때 49만 명이 태어나고 다 가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 정도가 하면 35만 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49만 대학정에서 10만을 줄여. 10만 명 줄여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5년 안에 줄이자면 큰일 납니다. 줄이는데 10만 명을 줄이면 대학교에 여기 교수님도 출신이지만 한 학생 30명당 하나 전임 교수님 시간을 나서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도 36명, 7명 있게 하는데, 만약 학생 30명당 한 명이 전임 교수님 시간 나서 포함되면 대략 10만 명 되면 몇 명이 없어져야 돼요? 3,300명입니다. 세상에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 교수도 3,300명 정도가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40대가 말이에요. 40대가 대략 남은 사람이 한 868만 명 정도 남았대요. 이것도 다음 달 통계가 틀려집니다. 왜? 50대 진입을 해요. 50대가 한 848만 정도, 47만 정도 남았고, 이것도 다음 달 틀려집니다. 왜냐? 40대, 50대 진입을 해서 50대 늘어나고 40대는 줄어듭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868만 정도인데, 30대가 40대에 대해서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우리가 125만 명이었습니다. 125만 명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40대가 라이온스 로타리로 가입합니다. 그죠? 거기다 큰 집도 삽니다. 거기다 큰 차도 사요. 근데 40대에서 30대가 125만 정도가 적으면 10년새, 아마도 2027년 지마를 한번 기억하셔서 보십시오. 이 상태로 간다면 큰 차 판매량, 큰 집 판매량 확 줄어들게 됐어요. 또 40대가 가장 왕성한 소비 인구입니다. 애들도 많이 가르치고 또 돈도 좀 잘 쓰는. 우리 40대가 10년 가서 30대가 125만이 적으면 모든 소비에서 심각한 문제가 오죠. 길목이 아주 좋고 좋은 도심지역 이런 데 아니면 사실 아파트를 큰 평수에 짓고 그러면 바보짓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30대에 비해서 또 20대가 얼마나 적으냐? 거의 한 70만 명이 적습니다. 20대에서 10대는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140만 명입니다. 10년 사이에 140만이 좋은 거예요. 140만 넘어요. 한 145만 정도인데 140만이 적는다는 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0대가 소주도 먹고 맥주도 마십니다. 소맥도 있고 폭탄도 해죠. 상대성도 먹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20대보다 지금 10대가 145만 정도가 적으면 10년 뒤에 호프집이 얼마나 많이 날아갈까요? 소주집은 또 얼마나 많이 날아가고 삼겹살집은 얼마나 많이 날아갈까요? 이게 다 우리 현장에 옵니다. 우리한테 다 와요. 우리 이웃, 나, 이웃, 우리 사이 다 오는 거예요. 아마 2022, 3대로 2020년 가면요, 10년 남았으면 고속도로 통행량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그때까지 인구가 늘어요. 2031년까지는. 그래서 32년도 아니면 32년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늘는데 어떠냐?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리 70원 정도이지만 아무리 80원에 소주를 먹어도 소맥으로 막 소주를 10잔 마시겠어요? 소주 한 병 드시겠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소비 왕성 인구가 40대에서 30대가 125만 정도 적죠. 30대에서 그러면 30대, 20대는 거기서 한 70만 정도 적죠. 20대, 10대는 140만이 더 차이 나죠. 10대에서 연세대는 얼마 차나요? 90만 가까이 차이 나요. 87만 명. 그러면 이런 현상이 거죠. 10살 정도 넘어야 또는 치킨도 많이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먹어도 적게 먹을 거 아니에요?
10년 있다 한 87만 정도 적으면 지금 10대보다 영세 부대가 어떤 현상일까요? 치킨집 굉장히 이렇게 불 보듯이 빠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40대가 868만인데 영세에서 부대가 447만 명이에요. 그럼 몇 명 차이 나요? 420만 명이 차이 나는 겁니다. 한 세대에. 근데 어느 게 가장 커다란 뭐냐면요. 영세에서 부대가 앞으로 30년 되면 40대가 돼요. 그럼 40대는 70대가 되는데 지금도 평균 수명이 82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면 86세, 7세 되기 때문에 지금 40대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30년 뒤에는요. 그러면 어떤 현상일까요? 447만 명이 맥시멈 868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죠?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이런 심각한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현상이. 그런 결과가 어떻게 오냐면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이 지금 흑자거든요. 대전 흑자가 저기가 지르는데 한 20 정도 흑자인데요. 이게 이런 상태로 가면 2060년 가면 건강보험 적자가 132조가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600조를 돌파했어요. 기금이. 우리가 600조가 넘거든요. 지난달 600조 돌파했습니다. 세계 3대 기금이에요. 이런 3대 금융연금이 쭉쭉 늘어서 2043년 가면 얼마쯤 늘어났냐? 통계상은 2561조까지 갑니다. 2040년 세계 1대 기금이 돼요. 2561조. 이런 2561조가 됐던 국민연금. 세계 최고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까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내는 돈보다 보험약계보다 국민연금 수급의 합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56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얼마 만에 다 까먹는지 아세요? 17년 만에 다 까먹습니다. 2060년 280조 적자예요. 적자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납니다. 280조, 첫해 280조가 그 다음에 더 늘고 곧이어 1000조, 나중에 경까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60년 280조 금융 적자야. 그럼 2061년은 무슨 뚜렷한 방안이 있나요? 어떤 방안이 있죠? 그럼 61년부터 금융을 안 줘버려요? 그러면 몇십 년 금융금 보험 내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공장님, 부처님, 예수님이 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40년 냈는데, 30년 냈는데 어떻게? 또 줄여야 있어? 그래도 화내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2060년이 먼 미래 이야기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43살밖에 안 돼요. 지금 10대 같은 경우는 10년 있다가 금연금 내면 30년 연금 내면은 그 당시 연금을 받을 때가 돼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인구의 재앙이 집중적으로 그냥 40년대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볼것의 소비는 줄어들고요. 생산은 로봇이라든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돼요. 근데 생산은 로봇까지 하니까 소비는 우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로봇이 해서 세금 낼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내나요? 국민연금을 낼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재앙, 국가의 존엄과 관련된 엄청난 재앙이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정치인이라든가 행정가들은 여기에 뭐 말을 한다고 해요. 뭐 10년에 뭐 어쩌으면 뭐 80선이었는데 그것도 정말 뻥튀기가 굉장히 많고요. 평소 예산을 갖다가 그냥 저출산 국군 예산, 고령 예산으로 중갑시킨 것도 많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저출산의 재앙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기간이 10년 안에 돌리고 20년 정도 그 뒤부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아까 말 부분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산부인과 간다면 요양병원이 잘 되잖아요. 그죠?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이해가지고 어느 땜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이요, 1년에 30만 대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베 수상이 1억 총 활액세는 정부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장관급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2050년에도 1억을 유지하자 매년 30만이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그 난리가 났는데 정작 일본이 우리보다 학교 출산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데 일본은 난리 났어요. 1억 총 활약세는 정부 기금을 아예 만들었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낫고 세계 50국가의 꼴찌인 우리나라는 정작 담담한 거예요.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과제에 이걸 넣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 얼마나 좋으냐?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2100년 가면 많이 남았나요? 83년 넘었죠? 5천만이고 2468만 남는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도 연구 결과예요. 2500년 가면 33만 명 남는데요. 천안신구가 64만이거든요. 천안신구에 반 남는 거예요. 삼성경 연구대로 하면. 물론 이민이라든가 외부적 조건을 개입하지 않은 결과 예측이죠. 만약 대한민국에 33만 명 넘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KTX는 누가 운전해요? KTX 뭐로 운전해? 전기는 누가 전력을 돌리죠? 누가 돌릴 거예요? 누가 돌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하기 때문에 데이비드 쿨먼은 그 기법조차 연구하면 2100년 가면 우리가 5100만 국민이 2000만 명이 남고 2750년 가면 빵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데 생겨라 국기법조사처.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기법조사처 연구 결과 그런 거예요. 빵명 남으면 망한 거죠. 그 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수가 아주 국도의 부진 속에 빠지고 거기서 세력자가 생기고 또 그 사람이 또 결혼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고 막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없는 겁니다. 가속도. 할 말씀은 뭐예요? 왜 그러냐?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각하면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저출산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거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만약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면요. 제가 혼자 결정을 하면 저출산의 국난 극복세력을 거둬야 돼요. 목적세로 해서. 국난 극복세력을 거둬가지고 우리 사회가 저출산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뒤, 20년 정도 태양에 있다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한 달 뒤에 한양도성이 토요타 미대 군대 놈들한테 우리가 점령이 됐는데 며칠 만에 한양이 몇 달 만에서 인조가 항복을 했는데 또 1988년에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통째로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걸 인식하지 않아서 큰 참화를 겪었잖아요. 이거는 예고된 겁니다. 우리가요 2016년생에 40만 6천 한 400명이라는 딸 있잖아요. 40만 6천이 적다고 해서 2010년도 애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1970년대에서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10년대를 기준해서 40대에서 0세에서 9세 따져서 420만 명 차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일단 2031년부터 줄을 시작하면은 그 참화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부인과, 어린이집, 문방구, 유해공사, 기저귀, 분유, 거기다 유치원, 거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과정에서 숱하게 있던 직업 잃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또 결혼을 못해야죠. 더 어렵죠? 먹이 살려야 되니까 국가 재정은 더 커지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이게 재정 부담도 감당 못하는 거죠. 868만에서 447만 원 내는 거는 세금 내는 사람이 420만 원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건강보험 내는 사람이 자원이 42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세기 만에 3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사람이 그만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참화죠. 참화. 대한민국 국정과제 누가 뭐래도 저출산은 제일 국정과제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국가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거다. 나라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인데 뭐를 주저하고 뭐를 투자를 아껴요? 뭐를 지원을 아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100년 가면 인구가 반이 안 나면 누가 경부고속도로 탈 거예요? 누가 보수철도 누가 이용할 거예요? 만약에 인구가 반이 된다면 반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요? 일단 처음에 운행 수를 줄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리도 줄이고 막 이러겠죠. 일본이요. 최근 몇년 철도 연장률이 얼마가 없어지냐? 600km예요. 600km. 왜 없어져요?
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선에 가면. 인구가 30만 대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비슷해도 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30만씩 줄으니까 철도 길이만 몇 년 사이에 600km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거기가 저출산 문제는 세계 꼴찌예요. 일본하고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속도로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국정과제 중에 최고의 국정과제 제1 국정과제예요. 누가 타려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산업철도, 산업고속도로 이런 건 얼마든지 놔야 돼요. 아끼면.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편의성, 추석날 설날 편해가지고 돌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 국가 모든 과제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과제를 갖다가 해결을 위해서 국가 역량을 총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게요. 올해는 2010년에 36만 정도, 37만이 태어나면 1971년생 대기만에 비해서 몇 명이 더 태어난 거예요. 무려 64만 정도 더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데 왜 저출산이냐면 저출산. 너무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시간 가서 드리는데 제일 먼저 청년 실업 문제예요.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이 정부 통계로도 한 106만 된다는 겁니다. 체감 실업자가. 실업자가 결혼할 수 있나요? 비정규직이지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전체로는 정부 통계도 32.8%예요. 3명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에요. 청년들 34% 정도입니다. 15세, 29세 비정규직이 어떻게 결혼하나요? 융자를 해주나요? 저임금 문제 심각합니다. 작년 통계하면 1975만 통계하면 100만 원 이하가 무려 11.4%예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이 30.8%예요. 45.1%가 200만 이하를 받습니다. 1인당 제비 27,634달러를 갖다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3,200만 원인데 이런 저임금 때문에 또 결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의 혼인 건수가 작년에 2016년이 15년에 비해서 2만 건이 줄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혼인신고를 해야만 애를 낳거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애를 태어난 애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태어난 애들이 57%예요. 근데 우리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돼. 왜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애를 낳으면 사회적 비난, 손가락질,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자, 아까 저임금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했다. 높은 전세 가격, 서울의 전세가 얼마나 졌어요? 4억 3천만 원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평균이 6억이 넘습니다. 160만 원, 107만 원 갖고 언제, 어느 청년이 모아서 전세를 얻어요? 정규직 같은 융자를 해야 되는 거 해주지만 비정규직 누가 융자해주냐고요. 전세 가격이 4억 3천. 그런데 애를 키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보건사 연구하면 애 2명 키우는데 128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돼요? 거기다 교육비는 50조를 쓰는데 사교육비가 얼마나 있어요? 여기 아마 자녀분들 사교육 때문에 사교육비 고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사교육비가 무려요. 1년에 초중고만 해도 18조 원이에요. 18조 원. 거기다 여성 육아 독박. 그러니까 저도 남자는 굉장히 편하게 살았잖아요. 네? 맞벌이 부분을 보면요. 맞벌이 부분은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27분이야. 그러니까 207분이에요. 남성은 몇 분일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58분입니다. 심지어 여성분이 어떤 경제적으로 전담하는 경우도 1시간을 더 해요. 여성 육아 독박 이것도 아니죠. 거기다 소득 양극화. 그런 말도 우리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에서 못하는데요. 우리가 상위 10%가 소득을 벌이는 게 44.9% 정도 돼요. 미국 다음으로 2등이에요. 2등. 자산의 10%가 66% 같습니다. 주식 배당은요 1%가 71.5% 정도. 1%. 10%가 93%가 없습니다. 나머지 90%가 나눠 갔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 상대로 해서 어떤 조사를 했냐? 혼인 여부를 조사해봤어요.
상위 10%, 소득 상위 10%, 결혼 얼마 했을까요? 82.5%. 소득 하위 10% 얼마 했을까요? 6.9%. 이건 결혼 안 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범죄이에요. 범죄이. 저도 기성세대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사이 말이에요. 이런 사이가 개선되고 이런 사이가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때 이 좋은 이웃, 얼마나 이웃을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네? 이름도 잘 지셨어요, 정말 김선생님이. 이웃을 좋은 이웃. 좋은 이웃 필요한 겁니다. 좋은 이웃이 있어야 우리 사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좋은 이웃이 있고 우리 사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이 여러 가지 위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에서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게 했습니다. 더 여기 있는 분들이 애를 낳으실 수 없는 가임 여성이 지난 분들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저출산을 극복해야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 투입해야 되는데 이 예산 투입에 그걸 돈이 들어가는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우리가 국민들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금목이었잖아요. 금목이 그런 정신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을 더 내더라도 망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해결 방안이 나오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 좋은 우리 참 좋은 동료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께서 내가 직접 애를 낳을 수는 없지만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데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 줍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하면요 한 80분 정도 하고 한 2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저도 밥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는데 저는 괜찮은데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정도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간에 요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아주 꼭 해야 될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 올릴게요. 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입법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출산 원인은 8가지가 아니고요. 막 10가지, 20가지인데 제가 이 아동수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 모든 후보들이 공통 공약이었잖아요. 홍준표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누구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다 공통 공약입니다. 문제고. 근데 제가 2008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아동수당을 법안을 낸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동수당이 이제 내년부터 이번 법률만 통과하면 10만원씩 드리는데 물론 1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애를 안 낳았을 때 낳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OECD 30가국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4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예요. 근데 애를 10만원 때문에 더 낳지는 않겠지만 애를 하나 놓고 둘 낳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신호가 됩니다. 어떤 신호? 애를 출산하니까 국가가 이 아동에 대한 수당에 비해서 10만원 그게 72개월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함께 하는구나. 애를 키우는데 그런 신호로서 충분한 인식이 되죠. 또 저소득층은 우리 저소득층은 애 2명 키우는데 만약 72개월 밑에 2명이면 또 조그만 도움이 되죠. 이게. 그래서 그런 아동수당 법안도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17대부터 계속 낸 법안이거든요. 2008년부터 계속 나오고 이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왜 저출산 예산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느냐? 그거 맞아요. 저출산 예산을 많이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략 GDP 2.1% 쓴다는데 그것도 엉터리성이 많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3.98% 씁니다. 스웨덴은 3.75%, 영국은 4.2% 쓰거든요. GDP에. 우리가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만 쓸래도요. 우리 저출산 예산은 우리가 1,6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3%만 쓴다 해도 우리가 48조를 써야 됩니다. 그 정도 써야 해결 방안이 나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잖아요. 근데 99도 끓여봐요. 끓냐고요. 그럼 오늘은 오늘 이 정도로 해고 내일 또 끓이자.
90도가 또 끓여봐. 끄나요? 안 끓어요. 그럼 100년, 1000년에도 안 돼요. 아마 100년 동안 99도만 계속 끓여봐요. 물이 끓어지나? 무슨 이야기냐? 비등점이 있는 겁니다. 비등점이. 그래서 약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량을 쳐야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덜 쳐야면 병이 나요?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극복하면 일정한 이상 비등점을 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비등점을.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 너 돈 벌어서 전세도 결혼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혼인건수가 제자리면서 2만 몇천 건 줄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아, 결혼하고 싶어. 우리 배우자를 갖고 애를 낳고 그러면 정말 2, 30만 원에도 충분히 애를 둘을 키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프랑스는 사회적 주택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가장 큰 거를 부셔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연결고리 가장 큰 거를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잘라버려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한 명만 그럼 더 질문 주세요. 한 명만. 한 번만 더 질문 주시면 제가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복지단체의 이 회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출산 절벽에 가지고 지금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미혼모들이 애를 낳고는 이 애들을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탈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입법 관계에 묵혀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그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애들을 또 양육도 하고 이렇게 싶은데 특정한 어떤 복지단체에만 그게 편애가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에서 애들을 낳는 거를 보면 외국으로 입양을 거의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박스를 좀 더 우리 보사부에서 좀 더 활성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입법화하면은 그런 거를 좀 더 외국을 나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입양하기를 좀 더 국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법률 개정을 했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입양아 수는 예전에 참 많았는데 입양아 수도 엄청 줄어듭니다. 해외 한 100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어쨌든 아이 키우는 거는 부모가 집에서 키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고아라든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입양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국내에서 입양한다면 시설에 할 게 아니라 외국이라도 부모가 입양해서 키우는 게 두 번째 조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양하는데 대성군은 입양아 숫자도 줄어듭니다. 박스 같은 경우도 좀 문제돼서 좀 법률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입양아 숫자가 다 안 간다고 해서 출산율이라든가 출산아 수에 엄청나게 되기는 아니고요. 대략 예전에 참 많았는데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내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요.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문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만약 출생 신고하고 그런 거에도 그걸 꺼내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죠. 바람직한 문제는 모르지만, 또, 부득이하게 애를 태어났으면, 다른데 입양되는데, 미혼모가 키우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못 키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못 키워요? 손가락질. 친정보호모터 꾸짖잖아요. 진짜 어려워. 거기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미혼모가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럼 애를 또 맡겨야 돼. 또 그게 돈이 들어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리적인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혼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애 키우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하여튼 우리 조니오 동료분들, 김수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오늘 강의가 끝내도 어떤 마음에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좋은 놈이 됐다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이 문제에서 좀이라도 의식을 깨우치는데 함께 했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커다란 박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심에 우리 양승조 국회의원님이 함께한다면 그 어려움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축하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먼저 아까 소개 올리지 못한 내비분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주 플랫폼 서형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어디 계시죠? 아, 뒤쪽에 계시네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우리병원 전홍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여기 계시고요. 자연의 향기 맛 평가사 유성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뒤쪽에 앉아 계시고요. 이어서 한국-중국어 관광통역사협의회 박성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무예단체장 홍종현 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뒤에 계시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만나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딴따라 댄스홀에서 준비한 공연이죠.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만나볼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공연인지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청년 댄스 커뮤니티 딴따라 댄스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공연은 영화 라라랜드에 나오는 OST에 맞춰서 로맨틱한 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청년 댄서들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 댄스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300커플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혼하기 위한 댄스, 라라랜드의 스윙 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Still I did what I had to do, 'cause I'm
자, 한 곡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나갑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신곡은요. 발라드인 줄 알았죠? 기타! 베이스! Okay, are you ready? Yeah! Rock it! 예, 이렇게 해서 멋진 공연 딴딴한 댄스홀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사랑범의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신나는 무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구 퓨전 난타 공연인데요. 옥공예술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양승조 의원님의 특강도 듣고요. 여러 공연들도 만나봤는데, 자,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아산에서 온 운궁예술단입니다. 그동안 난타 하면은 대국 난타, 드럼통 난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국 난타나 드럼통 난타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공을 할 때 술 취한 병사들 보고 술통을 두들겨가면서 민가를 약탈했다는 설이 있어서 저희는 과감하게 조선시대 때 허리가 짤룩하다하여 명칭한 세요고, 그 세요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북, 바로 장구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악기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얼마든지 신명나는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40대에서 70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박수소리와 함께 장구 한번 빵꾸가 나도록 한번 두들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단체 리촉장 수여식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연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주니우 중앙회장이신 김소남 회장님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연탈식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아크밸리 댄스학원 노영호 대표님, 천안시 사회복지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이 세 단체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단법인 추운의 이사장님이신 박우순 이사장님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연탄은 한 장에 700원, 100장을 하게 되면 7만원이고요. 1000장 하게 되면 7만원입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아크밸리, 맞죠? 네,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기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 사진 촬영했고요. 이번에는 천안시 사회복지종합회관을 대표해서 한 분 나가겠습니다. 역시나 김소담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 초원의 이사장님이신 박우승 이사장님께 연탈 전달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올 겨울에는 어느 누구마나 추위로 고통받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같이 연탄 나눔 전달식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나가시는 길에 보시면은 모금함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연탄 모금함에 나도 기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모금함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공동회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동회 수여식에 함께 해주실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밖에 계신 분들을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주식회사 J3 대표이사 이경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몽빅 대표이사 김정희님, 주식회사 뮤제 MBA 대표 김미자님, 아산시 의원 박성순님, 비오페이스 대표 박주영님, 세인 성형외과 원장 황세휘님, 더블아이 대표 김영성님, 더준 플랫폼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형원님,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 대표 전홍재님, 사단법인 주은이은 홍보대사 이재성님, 주식회사 이수코리아 대표이사 노용호님, 한국사무발전 주식회사 본부장 김재환님, 호명되신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서 공동회 시상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신 분 성함을 네, 이경환님, 김정희님 거부터 할까요? 김정희님 어디 계신가요? 김정희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요. 네, 대표로 토창태 뮤제 MBA 대표 김미자, 그야께서는 평소 국가복지정책 일환으로 소외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몸소 실천해 오셨으며 특히 2017 사회공헌 사랑의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을 주음해서 지대한 공익금으로 정성을 다해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회의원 양승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홍진님, 네, 네, 바로, 네, 전홍진님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서형원님 나오세요. 박성순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더준 플랫폼 서형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시 의회 의원님이시죠? 박성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큰 참패를 받게 되셨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법인 좋은 이웃 홍보대사 이재석.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황세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비오피스 대표 박주영,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노용호님. 네, 이스코리아 대표이사 노용호,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송님이죠? 네,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한 5걸음만 나오셔가지고 3패가 보이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핸드폰 다 뒤로 빠져주세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좀 사진 우측으로 가셨는데 사진 좀 하세요. 여기 센터입니다. 여기가 센터입니다. 예. 센터. 예. 자, 그럼 뒤로 빠지세요. 핸드폰을 다 뒤로 빠지세요. 자,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파이팅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NGO 단체 전문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는데요. 우리 양승주 의원님의 계속해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손강선님, 진태용님, 정귀태님, 진근재님, 문영선님, 남기만님, 유성경님, 네, 서재균님, 한옥수님, 김정애님, 유재만님, 김주영님, 원희영님, 이봉님, 정여표님, 조병한님, 김경훈님, 박성란님, 정택수님, 박세준님, 그리고 계속해서 호명되실 분은요. 네, 이렇게네요. 네, 지금 나와 계십니다. 먼저 전문 자문위원단에 대한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촉장 월드코리아 커뮤니티 포럼 회장 손강선, 그야를 산업법인 준이윤 중앙회 전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산업법인 준이윤 중앙회 중앙회장 김소남, 네, 축하드립니다. 성명 정기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촉장 한국자살예방센터 교수 정택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위촉장 WKC 세계 한류대회 사무총장 문영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레아 웨딩 대표 김경훈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미초패를 받게 되셨네요. 이어서 연예인 크루즈 진근재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촉장 받으신 분들인데요. 앞으로 조금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나와주세요. 핸드폰. 인덕 뒤로 빠져주세요. A쪽으로 좀 더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고!